자, 그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박원순 시장님의 부인이신 강난희 여사가 쓴 손편지가 있습니다.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후에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박기사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입장문이 이제 뭐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그 박기사에서 했던 입장문을 보고 강난희 여사가 썼던 손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이야기로는 강난희 여사 쪽에서는 이게 도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는데 이미 크게 보도가 되고 뉴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강난희 여사의 이 편지를 있는 그대로 읽어드림으로써 이게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희입니다.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입니다.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입니다. 40년을 굽이굽이 강이 되어 함께 흘러오면서 한 굽이 한 굽이마다 남편 박원순은 수많은 동지들을 만나서 뜻을 함께하고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실현시켜 오는 것을 저는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 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40년을 지켜본 내가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원순 추모에 있어서는 근간이 되고 이러한 추모를 통해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원순의 평생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박원순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천천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를 끝내 지킬 수 있을지 온 마음을 다해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도 잘 해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6일 강난희 드림. 다음 장에 첨부된 편지는 인권위 판결 발표 전 제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인권위에 제출했던 탄원서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 여러분께 지난 여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 파괴되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부재, 아빠의 부재, 그날 이후 시간은 정지되어 어제도 없고 오늘도 내일도 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무참한 판결 앞에 저희는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평생을 온전히 인권과 공익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성의 인권의 주출도를 놓은 분입니다. 인권의 역사를 함께 써오신 인권위원 여러분,
나의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0년 6월 어느 날까지도 책 한 켠에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또다시 다짐을 했던 나의 남편 박원순입니다. 강난희 드림 2021년 1월 22일. 예. 여기 인권위원회에 강난희 여사가 쓴 말 있죠. 박원순의 인권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공개되고 나서 강난희 여사님마저도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2차 가해라는 거죠. 피해자 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증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채택한 거예요. 사실을 밝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권위원회 판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그쪽의 입장을 그냥 채택해 준 것이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수사의 결과를 밝힌 게 아니거든요. 왜 그게 2차 가해입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가족은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아니 평생을 인권을 위해 살아온 시장님이 인권위원회 입장만 봐도 설사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의 인권, 박원순 시장님의 인권은 없습니까? 아니 대체 이걸 갖고 2차 가해네 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인권에 바탕을 둬야지 돌아가신 분의 인격은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려면은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 한 가지라도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주저하고 계셔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뭐 인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인권이라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의 권리고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권리라는 건 법률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에겐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게 2차 가해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요. 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주세요. 네, 저랑 재판에서 붙읍시다. 네, 그쪽에 김재련 변호사 저 상대로 해주세요. 제가 싸워드릴 테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시장 선거에서 다시 소환해야 된다. 박원순 시장님의 기념관을 지어드리지 못할 망정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 보내면서 썼던 글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바랐고 시장님보다 원순씨라 불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기부 문화를 뿌리게 했던 그 사람, 청춘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폭염 속에서도 옥탑방에서 웃고 떠들고 좋아했던 그 사람, 메르스와 홀로 외롭게 싸우면서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사람, 촛불 혁명에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구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의 기념관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해야 될 우리가 2차 가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건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는 유서에 보면은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죠.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셨다고 저는 추정해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세상 인권이 중요하지만요. 돌아가신 분의 인권, 남아있는 그 가족의 인권은 안 중요합니까? 설사 니들이 주장하는 바 그렇게 어떤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넣는 것까지 좋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는 세력들이 박원순 시장의 가족이 이 피 끓는 이야기를 쓰는 것마저도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완전 파쇼예요. 나 이게 정말로 분노스럽더라고요.
시장님의 부인은 최소한 이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대역 죄인도 그 당사자가 죽으면 유가족들한테는 손가락질을 안 해요. 근데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가족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했으며 그 남아있는 유가족은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정도의 마음 표현도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인간들이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죽여야지 속 시원할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조국 장관에 대한 언론들의 그 진짜 개지랄들을 보면서도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건가?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죽어도 안 끝나요. 그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진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2차 가해란 말이 무슨 만능 뭐 전가의 보도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만능 칼처럼 쓰이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입장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아가리 닥치시는 게 맞죠. 최소한.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서. 근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셨다면 그게 재판에 쓰이는 용도라면 증거 제출 밖으로 공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형사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을 그들 입장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내놓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직까지 증거를 못 내놓으면서 가족들 입장이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가족들 입장이 처음 나온 것마저도 2차 가해라고 억누르려고 하면 이만큼 잔인무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민주국가에서 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예. 거야.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릴 만한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40년, 50년 동안 인권을 위해 싸우던 분은 파렴치범이 됐고요.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사회가 언론 누구도 정치인 누구도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와 행복이 완전히 깨져버린 부인의 입장에서 쓰는 글마저도 억누르려고 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네. 조국, 추미애, 박원순 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전 솔직히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고 정치적 살인입니다. 이 상황에서조차도 저항하지 못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사회를 만들어왔던 저항 세력의 자세입니까? 강난이 여사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별거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사계절도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봄과 가을은 기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은 기온이 꺾이는 계절입니다. 이 순간도 분명히 다시 꺾이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올 때마다 2차 가해라고 입막음을 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알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뭐 민주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모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타 성씨를 2개 쓰는 인권운동, 여성운동 한다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2차 가해니 뭔지 하는데 분석이 틀리면 결과가 항상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팩트, 증거가 하나 없이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았는데 왜 본인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런 혜택이나 이 사람의 배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여성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 증거가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몰아갔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말이죠. 4년 동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거가 한 가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장님 해외 순방에 따라가고 싶어요. 시장님한테 자기 동생 결혼식에 축사를 써달라고 하는 나라.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시장님한테 썼던 그 뭐 어떤 편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존경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고 비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서 쓸 때는 박원순 시장이 비서라는 자부심 요거를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적당히 입막음을 하고 있는데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부인은 여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쪽에서는 보궐선거 때 계속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뭐 이런 거를 이슈로 들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내놓아서 지금이라도. 박원순 시장님 당사자의 문제라면요. 김재륜 씨 김재륜 씨 알고 계신 대로 민사나 행정소송의 재판에서는 우리가 원고하고 피고라고 얘기하는데 피고라고 말 안 하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처벌을 하니까요. 이분은 사망하셨어요.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판 구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도 변호사잖아요. 당연히 유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이요. 지금 피고인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돼요. 검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놈. 제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돼요. 제가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유죄라는 걸 당신이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2차 가해요? 맞아요. 향후 발생할 진짜 미투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떳떳하게 얼굴 공개하고 나타나서 정말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해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2차 가해라고 입을 막는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 트위터나 내 페이스북에 SNS에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써주세요. 나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김재련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 책임을 져라. 이런 글들이 그냥 채팅방에서는 검색이 안 되니까 본인 SNS에서 써주세요. 박원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단 여사님 힘내시고요. 실제로 가장이 수십 년 동안 존경받았던 가장이 이렇게 끝났을 때 느끼는 가족의 아픔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건 사회 구조상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의 성희롱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